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중동 상황 비상경제 점검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전쟁이 곧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 어제는 그 중동 지역 위기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음.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네. 경제 불안정성이 굉장히 두드러졌잖아요. 음.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비상한 조치를 주문한 건데요. 네. 일단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다시 강조하면서 음. 확대도 할 수 있다.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가 선제적으로 준비돼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요. 네.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원유 대체 공급선 확보, 그리고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신속 시행 등을 지시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힘들고 어려운 서민에게 지금의 상황이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음. 세밀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얘기를 음. 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유가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이 주유소 가봐도 정말 싼 주유소를 찾아서 몇십 분씩 기다리는 일도 있고 이 유가가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화물차 기사분들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책 이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 이건 이번 주 내에 시행이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석유사업법에 산업부 장관이 이를 네. 결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 음. 설명으로는 이번 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 그리고 어느 주기로 좀 가격을 조정할지, 음. 또 손실도 이게 국가가 좀 보전을 해줘야 돼요. 판매업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음. 부분들을 좀 심층적으로 논의했다라고 하고요. 네. 대략 2주 간격으로 가격 조정을 하는 방향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이외에도 유류세 인하폭 확대라든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도 함께 논의됐다라고 하는데 네. 모두 재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라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음. 관련해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어제 이제 국회에 나와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류 방출 계획도 준비해 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한 이 내용도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보고는 있었던 걸로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축류 방출은 중동 지역 인접국의 전면적인 참전이라든가 네. 좀 호르무즈 해협이 통항이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극단적 상황을 가져한 것인데요. 음. 전례를 보면 이제 비축류 방출 자체가 좀 정말 드문 케이스예요. 네. 1980년대 이 비축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방출을 결정한 게 5번밖에 안 되고 그것도 우리나라 단독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용범 실장이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좀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이르다라고 했고요. 아직은. 현 단계에서는 비축류를 어떻게 활용할까보다는 음. 물량을 어떻게 더 추가로 확보할까 요 부분이 더 중요하다. 요거를 좀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예를 든 게 산유국들과 공동으로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한 0.2억 배럴 정도 된답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인수할 수도 있고 음.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량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국내로 돌릴 음. 수도 있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정말 다각도로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고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주유소 가면 우리가 느끼지만은 이란 이 전쟁, 공습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자 무섭게 주유소 우리가 주유하는 그 가격은 뭐 200원씩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올라가고 근데 이 위기가 해소돼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땐 또 천천히 내려가고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공정위가 주요 정유사 담합 의혹 조사에도 착수를 했네요. 네, 똑같은 지적을 김용범 정책실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동 상황이 발생 후에
분명 이제 높은 가격에 구매했을 원유 물량은 아직 국내에 오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거 그거 음. 지적했는데 실제로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은 휘발유는 일주일 만에 8.4% 그리고 경유는 음. 14.7%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호르무즈에서 경유에서 오는 원유는 우리나라에 오려면 2-3주가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빨리 오른 건데 이런 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이 있는 만큼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라는 음. 걸로 보여요. 그리고 국세청도 세금 네. 탈루나 세무조사 등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음. 다만 일각에서는 이제 정유사에 대해서 어떤 횡재세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도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따로 주재했습니다. 음. 이때에도 위기 상황을 돈벌이 기회로 악용하는 시도는 원천 차단해야 된다. 다만 매점 매석 이런 부분들은 엄정한 대응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오피넷 이 가격을 볼 수 있는 그 사이트를 보니까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1,906원 정도 리터당 이렇게 나와 있고 경유 같은 경우는 경유가 더 높아졌네요. 비싸졌네요. 1,930원 정도 리터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2,000원이 이제 코앞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이란 전쟁이 마무리돼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리얼미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에 중동 상황 관련 정부 조기 대응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는 좋은 것 같고 어제 새벽에도 국민 203명이 탑승했던 정부의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외교부에 따르면 전세기 출발 전에 입국 수속 와중에도 대피 경보가 3번이나 발령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련해서 설명을 했어요. 음. X글에.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이 직접 리트윗을 하면서 네. 외교부 잘하고 있다.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국민을 좀 기후시켜 달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요. 음. 어제는 이제 대통령이 중동 체류 국민들 대피에 도움을 줬던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네. 싱가포르 총리에게도 따로 감사 서한을 보냈습니다. 음.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당시 한국인 전용 검문소를 지정하고 네.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준 게 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음. 부분이 좀 이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이런 감사 서한을 보낸 부분들이 또 이제 중동 인접 국가들에게 음. 여러 또 좋은 인상을 남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 대응하고 있다. 이게 국민의 여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화제를 바꿔보죠. 검찰 개혁안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중수청 공소청법 2차 정본에 대한 대통령 생각은 어제 X를 통해 저희가 짚어봤죠.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글도 그렇고 정성호 장관의 글도 그렇고 정부의 입장을 좀 확연히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내에서도 어제 대통령 메시지가 나온 이후로 음. 2차 정부안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은 좀 불가능한 거 아니냐? 대통령의 개혁 취지에 음. 좀 더 공감한다라는 얘기가 산발적으로 나왔었는데 네. 정 장관의 글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음. 특히 검찰이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 그런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도 없다는 점을 좀 강조했는데요. 이제 특히 좀 제가 주목해서 본 거는 내 뜻과 다르다고 일부 조항을 좀 음. 확대 해석해서 반기역으로 몰아가는 건 정상적인 네. 축이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음. 여전히 법안 처리 전까지는 좀 당내 논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요. 네. 어떻게 논의가 전개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특히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공개 반대했던
박찬훈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장은 어제 사의까지 표명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또 논의가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뭐 다루겠지만 김인석 총리가 그 김어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네. 글을 어제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검찰 개혁 부분부터 합당까지 여러 가지 좀 갈등이 튀는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서로가 상처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인석 총리가 얘기했듯이 다 같이 이제 빛의 혁명을 넘어온 그런 함께 넘어온 사람들인 만큼 좀 예. 더 큰 인내와 이해를 가지고 서로 좀 소통하는 게 어떨까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검찰 개혁안 아마 이제 제일 좋은 안으로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안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자, 이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와 상생기업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무회에서는 여전히 이제 중동 상황 관련 대응 현안이라든가 점검 등이 있을 것이고 각 부처가 이제 미리 준비했었던 얘기들에 대한 보고, 부처 보고, 현안 토의 이런 등이 있을 겁니다. 생중계로 진행되니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상생기업 간담회는 이거는 앞서 예고됐던 대로 상생을 실천하는 대중소기업들을 어떤 격려하기 위한 네. 그리고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하나오션, 네이버 등 이제 대기업 그리고 협력 중소기업 등이 함께 하는데요. 요것도 이제 생중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한번 지켜보시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 발언 또 국무회의를 통해서 각 국무위원들의 이제 보고와 토론 모습 이것도 관심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